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각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 유산을 등재하여 보관, 보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도 총 16건이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4.19 혁명 관련 자료 그리고 동학혁명운동 관련 자료 등이 추가로 등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곧 아마 18건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그 보유된 기록물만 보더라도 아시아에서는 1위를 위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4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보유되어 있는 16건 중에서 10건이 조선시대 이제 제작이 되었던 이제 기록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늘 이제 설명드릴 조선왕조실록, 그다음에 왕의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에서 기록하였던 승정원 일기, 그다음에 왕실 관련 행사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조선왕실 의궤, 그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그다음에 훈민정음,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또 조선통치사의 기록물 등이 바로 이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던 자료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록문화를 가장 중시하였고 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기록물들을 생산해낸 바로 그 시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문화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국보급 문화재들 중에 조선시대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국보급 문화재들은 불교 미술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서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이 기록문화를 굉장히 중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설명드리면서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도 좀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히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사회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중국사 최초의 통일왕조라고 할 수 있는 진나라 때 시황제에 의해서 분서갱묘라는 기록물들이 다 사라지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모택동 집권 시기에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더 많은 양의 기록문화유산들이 사라지게 됐고, 현재 중국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사실상 청나라 때 기록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 네덜란드, 포르투갈 같이 서구의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일본의 자체적으로 이제 난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편찬된 자료들이 우선시대에서 기록 자료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동아시아에서 한국, 특히 이제 조선시대 기록물이 이 중국과 일본보다도 얼마나 더 우수했는지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기록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기록 자체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하나의 유산으로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으로 남겼었고요. 후대에 고스란히 다 전해져서 이게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하자면은 이제 지방마다 서당을 통해서 높은 교육료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의 보급을 통해서 누구나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변에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뭐 개인이나 문중 차원에서도 책을 인쇄하였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조선시대 기록문화유산을 발달시킨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강화도에 위치했던 외 귀장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오른쪽 흑백 사진은 경북 그 봉화 태백산에 있는 사고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촬영됐던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외 귀장각 안에서도 저런 나무 괴짝 안에 수많은 기록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866년이죠. 병인 양요를 통해서 프랑스 함대가 이 외 귀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기록물들을 보고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본국에다가 그렇게 무전을 보냈던 그런 내용도 전해질 만큼 당시 동아시아 삼국을 서구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중국은 이제 상인의 나라, 그다음에 일본은 무사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조선은 바로 학자의 나라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조선시대 그 기록물에 대한 높은 서구인들의 어떤 그런 시각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역사에 있어서 자기의 이제 역사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소위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영양왕 당시에 이제 육이라는 책을 썼고요. 백제는 금초보왕 때 서기,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때 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위 중세로 넘어가서 고려시대에 이르면은 고려실록을 편찬하게 된 그러한 역사책의 하나의 계보상에서 바로 조선왕조실록 또한 편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고려시대의 고려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무신집권기나 또는 원간섭기라는 그런 시기를 통해서 왕 또는 이제 신하들의 어떤 영향력이 그 실록에 많이 끼쳤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상실했다는 그러한 일종의 반면교사로서 조선 왕조실록 편찬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춘추관의 주관 하에서 하루하루 왕의 어떤 국사에 대한 논함에 있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날그날의 뭐 날씨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바로 이 실록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조선 태조 이성계로부터 철종 때까지 총 25대 472년간의 역사가 모두 888책의 분량으로서 간행이 되어 우리가 지금 그 책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실록을 편찬했던 주인공은 바로 사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직책이 되겠습니다. 풍계로 따졌을 때는 사실 말단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로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명예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유학자로서의 소양은 물론 학문적인 지식까지도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문과의 급제자 중에서 혼례를 치룬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친가나 처가 모두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다 살펴서 그 중에서 이제 성적이 높고 또 인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문의 어떤 계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제 사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 기록화를 보시게 되면은 왕과 신하들이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2명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한 명은 왕의 행동 거짓말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왕과 신하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이제 그대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글씨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이제 초서로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연회 자리나 또 연회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왕 뒤에 펼쳐져 있는 병풍 뒤에 거기 이제 숨어서 글을 왕의 어떤 대화 내용을 쓰기도 했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내전까지도 침투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록할 정도로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록에 전하는 그 사관의 내용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았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좌우를 살펴보며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자, 두 번째는 내전 출입을 금지하였다가 다시 출입을 이제 허락하였는데 그 사관이 하는 말이 이미 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왕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는 이 두 개의 구절만 보더라도 당시 사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왕의 그 행실과 말을 다 적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록이 완성이 되면은 모든 사관들이 썼던 그 사초들은 모아가지고 바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지금 종로구 세금정에 계곡 차일암으로 가서 이제 물로 종이 위에 쓴 글씨를 다 지우게 됩니다. 씻겨서 내려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주 얇은 그런 종이가 아니라 뭐 소위 이제 장판지처럼 굉장히 두꺼운 후백지라는 종이가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글씨가 이제 먹물이 빠지게 되고요. 먹물이 잘 안 빠질 경우에는 불에 태워서 그냥 버리지 않고 나무 관 안에 넣어서 땅에 묻을 정도로 그 비밀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왕이 뭐 예를 들면 선대왕이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3년에서 한 5년까지 이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기나긴 편찬 작업의 어떤 이제 뒤풀이로서 그날 저녁은 왕이 주재하는 이제 연회를 베푸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실록은 이제 소위 유교 문화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우리나라,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저 멀리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실록을 편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좀 차이가 나죠. 크게 세 가지로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대왕을 이은 이제 후계한 왕이 앞서 왕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엄격한 비밀주의 원칙을 지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500년이라는 이제 조선왕조 기간 동안 하나의 편집 체제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제 필사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의 경우만 사초들이 사초를 바탕으로 이제 정자로 다시 한번 옮겨 쓰고 이를 활자로 만들어서 이제 인쇄로 제작하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책으로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런 문화가 연결된 것은 바로 우리 조선시대 실록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른 이제 뭐 승정원 일기나 또 개인들이 썼던 문집, 일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왕의 가장 중요한 역사책이라고 하는 바로 실록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